여러분 우리가 UX400이라는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요 UX는 User Experience의 약자로다가 SAP에서 얘기하는 UX에 관련된 교재, 즉 머티리얼은 UX로다 보통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중요한 UX400 과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OpenUI5 Development Foundation이라고 되어 있지만 SAP는 뒤에서 또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버전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OpenUI5라는 것과 그 다음에 SAP UI5라는 게 있습니다. 이 OpenUI5라는 것은 SAP를 사용하지 않는 고객들도 우리가 SAP에서 제공해주는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사용자들이 사용하기 편한 사용자 경험을 반영한 그러한 웹 애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회사가 SAP의 고객이고 SAP의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다면 이 SAP UI5를 가지고 당연히 프로그램을 구현할 수가 있겠죠. 두 개의 가장 큰 차이는 프리웨어냐, 즉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냐, SAP 라이선스를 가질 수 있는 고객이 쓸 수 있냐라는 것이 나눠지고 기능상의 차이는 당연히 SAP UI5다 보니까 SAP에 관련된 기능들이 더 많이 녹아져 있습니다. 그러면 교재는 여기 OpenUI5라고 되어 있지만 OpenUI5와 SAP UI5는 거의 90%가 거의 동일합니다. 단지 사용하는 라이브러리의 차이점만 일부 있습니다. 교재는 OpenUI5라고 되어 있지만 교재의 내용을 뒤에서 보시면 알다시피 SAP UI5 기준으로다가 교재가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씩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원은 크게 13개의 유닛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웹 개발 환경에 대해서 여기는 레슨이군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나가서 크게 13개로 되어져 있는데 첫 번째 유닛으로부터 우리가 유닛 4까지는 우리가 보시는 바처럼 HTML, 그 다음에 CSS,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그 다음에 jQuery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장에 대해서 여러분이 절대 간과를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 뒷단에 있는 이 SAP UI5, 물론 여러분 교재에는 OpenUI5라고 되어져 있지만 저는 SAP UI5라고 계속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있는 이 SAP UI5는 이 앞에 있는 유닛 4개를 근간으로다가 구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앞에 있는 이 유닛 4개를 완벽히 이해하지 않으면 이 뒷부분도 구현하거나 이해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비록 내가 자바스크립트와 HTML, CSS를 어느 정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한번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고 만약에 내가 해당 CSS, HTML, 자바스크립트, jQuery 이런 것에 대해서 개념이 없거나 모르면 우리가 보통 시중에 가면 두꺼운 책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CSS에 관련된 책 한 권, HTML에 관련된 책 한 권, 자바스크립트 책 한 권, jQuery 책 한 권. 4개의 책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깊게 공부해서는 이 뒷단을 갈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앞을 하다가 다 보통 지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교재에 있는 이 유닛 4개만 완벽히 이해를 하면 여러분이 어느 정도 우리가 CSS, HTML, 자바스크립트, jQuery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했다고 할 수 있고 나머지 사항은 하나씩 하면서 살붙이면 되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그 4권의 책을 내가 다 마스터를 할 필요도 없고 물론 하면 좋지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유닛에 대해서 완벽히 이해를 하고 우리가 뒷단에 있는 우리가 OpenUI5 즉 SAP UI5를 어떻게 개발하고 어떻게 배포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SAP Fuel이라는 건 뭐냐면 이 유닛 4개가 완벽히 돼야지만이 나머지 뒤에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이 나머지가 또 돼야지만이 여러분이 용어는 이제 들으셔서 아실 거예요. 그죠? SAP Fuel이라는 거를
우리가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엔지니어가, 그죠? 사람이 엔지니어가 이렇게 있으면 나는 SAP Fiori를 배우고 싶어 라고 해서 얘부터는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SAP Fiori는 SAP UI5를 근간으로 되어져 있고 SAP UI5는 누구를 또 선행으로 알아야 되냐면 이 앞에 있는 이 네 개를 선행으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다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유닛에 대한 소개는 여러분 간단하게 해드렸고요.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HTML에 대해서 한번 먼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교육이 마찬가지인 것처럼 여러분이 수업을 들어서는 내가 완벽히 내 거와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죠. 그래서 여러분이 개발 환경 툴을 먼저 구축을 하고 해당 개발 환경 툴에서 선생님이 하는 걸 같이 따라하고 결과도 보면서 완벽히 이해를 하고 수업이 끝나면 여러분이 다시 한번 또 몇 번이고 지웠다 만들어 보고 또 새로운 문제 영역을 본인이 생각해서 추가해서 한번 구현해 보고 해야지만이 내 것이 되지 여러분 수업만 듣고 그렇겠네 라고 해서는 절대로 내게 될 수 없다는 걸 반드시 인지를 하고 수업 배우시면 수업 내용 이해, 그 다음에 정리, 그 다음에 본인이 다시 한번 또 복습, 그 다음에 또 복습, 손에 익을 때까지, 그죠? 손에 익을 때까지 복습을 거쳐야지만이 그 다음에 새로운 창작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기초가 없이 창작 활동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반드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유닛 1장 Foundation of HTML 레슨 1번 우리가 웹 개발 환경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에 웹 개발 환경에 대한 트렌드를 보면 그죠? 오픈소스가 세상을 이끌고 있습니다. 오픈소스라는 게 뭐냐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라는 운영체제를 어떻게 개발했고 어떠한 프로그램 코딩을 통해서 구현했는지 오픈을 하지 않습니다. 즉 독점적인 솔루션인 거죠. 이에 반대로 오픈소스라는 것은 많은 엔지니어들이 함께 참여를 하고 그 엔지니어들이 만든 산출물, 다큐멘트들을 언제든지 오픈함으로써 다른 엔지니어들이 참여를 해서 해당 프로젝트를 계속 확장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패러다임을, 즉 그러한 환경을 오픈소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2015년이 되면서 많은 부분이 오픈소스 기반으로 되어져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자사의 솔루션 중에서 오픈소스 기반으로 되어져 있는 것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마이크로소프트도 더 이상 이제 폐쇄적인 정치로다가 하기에는 이제 한계가 이르는 거죠. 그 다음에 환경이 점점 우리가 클라우드 환경으로다가 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환경이라는 건 우리 회사의 서버, 즉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에는 단순하게 PC들만 존재를 하고 우리 회사를 운영하는 모든 시스템, 모든 인프라 등을 우리가 클라우드 환경에다가 올려놓고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시다시피 아이폰에다가 내가 찍은 사진, 아이폰에 내가 저장한 연락처, 아이폰에다가 내가 등록한 스케줄링 같은 것들이 아이클라우드라는 곳에 다 올라가죠. 나중에 내가 핸드폰을 분실하고 새로운 핸드폰을 구입을 하면 단지 아이클라우드로부터 보급만 하면 예전 사용하던 환경 그대로 갖출 수 있는 거죠. 쉽게 생각하면 아이폰이라는 핸드폰은 PC로다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클라이언트. 아이폰에서 내가 저장하고 찍는 모든 사진 이런 것들은 다 어디에 저장이 돼요? 클라우드 환경에 저장이 되고 클라우드 환경에서 모든 게 다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의 패러다임은 우리가 클라우드 환경으로다가 조금씩 지금 이 순간에도 이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바일 환경이 이제 우리가 계속 확대가 되면서 우리가 리스판시브한 웹이 이제 각광을 받기 시작했죠. 리스판시브하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만든 프로그램이 우리가 디바이스를 고려해서 우리가 반응을 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반응형 웹이라고도 하는데 핸드폰에 있을 때는 화면이 상당히 작아서 핸드폰 화면에 맞게끔 화면의 레이아웃이 재배치가 되고
그다음에 모바일에서 데스크탑에서 실행하게 되면 넓은 화면, 즉 데스크탑 기반의 화면에 맞게끔 화면의 요소들이 레이아웃을 변경하는 겁니다. 이런 리스판시브 웹이 이제 모바일 환경이 되면서 여러분이 이제 점점 각광을 받고 우리가 구현할 때 우리가 리스판시브를 지원하게끔 이제 구현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인 거죠.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코딩을 최대한 적게 하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이제 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것들. 그다음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들이 요즘은 데스크탑 애플리케이션보다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위해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개발자, 즉 엔지니어는 HTML, 그다음에 뭐 CSS, 그다음에 자바스크립트 등을 여러분이 만드는 앱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필수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환경들이 여러분이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환경에 맞춰서 우리도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고 SAP 역시도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런 거죠. SAP GUI에서 동작하는 애플리케이션은 얘는 뭐가 문제죠? 모바일을 지원하지 않아요. 그죠? 모바일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세상의 흐름은 점점 모바일로 다 가고 있고 모바일을 지원한다는 걸 리스판시브가 지원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 환경으로 다 점차 변하고 있는데 SAP만 계속 주구장창 SAP GUI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여러분이 고객들에게 권장할 수는 없는 거죠. 이러다 보니 이제 나온 것들이 내가 배우는, 그죠? 내가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여러분이 HTML, CSS,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그 다음에 jQuery 등을 여러분이 반드시 숙지를 해야 되고, 그죠? 요거를 숙지를 해야 되고, 요 숙지한 걸 기반으로다가 여러분이 뭘 알아야 된다? 그렇죠. SAP UI5를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럼 SAP UI5를 이해를 했으면 맨 마지막 단계인 우리가 SAP Fury라는 것도 여러분이 배울 수가 있는 거죠. 현재 우리가 이 배우는 과정은 현재 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SAP Fury를 살짝 거치면서 여기까지 가기 위한 어떻게 보면 파운데이션이다. 그러면 SAP Fury라는 건 그럼 완전히 새로운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얘를 근간으로다가 하는 거기 때문에 앞에 게 어느 정도 여러분이 소화가 되면 SAP Fury는 쉽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HTML5라는 건 여러분이 아마 들어본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죠? 웹 컨텐츠를 위한 서드 제너레이션, 즉 3세대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1세대가 HTML, 2세대가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3세대가 HTML5, UI5.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SAP와 일반 IT 쪽을 엮었습니다. 여기서 SAP 솔루션은 비즈니스 서버 페이지, 그 다음에 ITS, 인터넷 트랜잭션 서버, 그 다음에 WDA, 웹팀 프로 아밥, 그 다음에 웹팀 프로 자바, 이런 것들은 SAP 솔루션이죠. 그 다음에 나머지 있는 JSP, PHP, CGI는 여러분이 SAP 솔루션은 아닙니다. 그죠? 그런 건 최소한 구별을 하셔야 되고, 1세대 HTML은 여기 있는 것처럼 스태틱한 웹페이지만 구성이 가능한 거죠. 스태틱하다는 건 뭐냐면 사용자의 액션에 따라 화면의 요소를 변경하거나, 즉 화면을 바꾸거나 화면의 레이아웃을 변경하거나 어떤 부분을 보였다 안 보였다 하거나 이러한 것들이 쉽지 않은 거죠. 하지만 2세대 프로그램 언어인 우리가 ITS, BSP, 웹팀 프로, JSP, PHP, CGI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됨으로써 우리가 다이나믹한 웹페이지 구성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화면들은 우리가 어디서 구현을 하냐면 서버 사이드에서 화면을 다 만든 다음에 사용자한테 이렇게 전송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화면에 대한 렌더링은 거의 다 서버 사이드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즉 클라이언트 단은 그냥 받아서
브라우저에다가 이렇게 보여주는 역할을 하죠. 근데 요즘 PC들은 그죠? 성능들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요즘 PC들은 불과 10년 전에 우리가 기상청에서 날씨 예보를 쓰던 사용하던 슈퍼컴퓨터와 거의 기능이 맞먹는 수준이죠. 그럼 이 클라이언트 사이드 쪽에 기술은 점점 발전해서 이 클라이언트의 PC는 점점 성능이 고사양이 되고 있는데 모든 일은 다 서버 사이드에서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좀 밸런스가 안 맞죠? 그래서 클라이언트 사이드에 어느 정도 관련된 로직이나 기능들을 이제 부여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HTML5나 UI5. UI5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SAP UI5, 그다음에 Open UI5. 이런 HTML5나 UI5가 나오게 됨으로써 다이나믹한 웹페이지는 당연히 할 수 있죠. 그죠? 할 수 있지만 클라이언트 사이드에 포커싱이 좀 더 많이 맞춰졌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서버에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으니까 리스판스가 상당히 빠르겠죠. 모든 게 내 PC에서 동작하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는 서버에 있고, UI는 어디에 있어요? 내 PC에. 그래서 데이터와 UI를 이렇게 완벽히 separate, 분리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들이 에 대한 토대가 마련됐다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이제 3세대 우리가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UI5라는 것도 결국 내부를 잘 살펴보면 HTML5를 가지고 만들어진 라이브러리라고 생각하시면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래서 SAP UI5는 HTML5, 그 다음에 CSS3 버전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jQuery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SAP 솔루션을 만들기에 최적화된 라이브러리의 셋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HTML5라는 건 왜 써야 되느냐라는 건데 앞서 어느 정도 설명드렸죠. 그래서 HTML5는 이제 많은 기능을 제공해 줍니다. 첫 번째, 오픈 스탠다드. 말 그대로다가 모든 브라우저들이 거의 다 지원을 하고 있죠. 물론 HTML5가 처음 나왔을 때는 브라우저마다 지원하는 브라우저가 있고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가 있고 뭐 한데 지금 브라우저들은 HTML5를 완벽히 다 지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HTML5는 CSS3 버전과 완벽히 호환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와도 완벽히 호환이 되고 이러한 많은 기능들이 우리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크로스 플랫폼에 대한 컴패터빌리티라는 게 결국 호환성이죠. 그래서 여러분 플랫폼을 고려하지 않고 여러분이 HTML5로 만든 애플리케이션은 동작을 합니다. 일단 모바일 환경에서 우리가 구현할 수가 있고요. 즉 모바일 환경에서 동작하는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같은 예로다 얘기하면 리스폰시브한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웹 컨텐츠라는 거는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다가 구성되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드와이드의 컨텐츠, 말은 이제 거창하지만 그냥 우리가 생각하면 브라우저에서 동작하는 그냥 컨텐츠라고 생각하면 되죠. 브라우저에서 동작하는 이러한 웹 컨텐츠는 레이아웃, 화면에 대한 거는 CSS로다가 캐스케이딩 스타일 시트의 약자죠. 그래서 CSS로다가 우리가 레이아웃을 제어를 하죠. 화면에 대한 색깔, 버튼의 위치, 텍스트의 크기 이런 것들, 볼드체로 할지, 이탈릭체로 할지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CSS로다가 제어를 합니다. 그 다음에 컨텐츠, 즉 웹페이지의 구성 내용은 우리가 HTML5를 이용해서 우리가 구현을 하는 거죠. HTML5를 가지고 구성한 컨텐츠를 우리가 CSS를 통해서 화면의 레이아웃을 제어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를 활용해서 해당 웹페이지가 다이나믹하게 처리되게끔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자의 액션에 따라 특정 부분이 보였다 안 보였다 특정 이미지에 대한 이미지 처리 등 많은 부분을 우리가 다이나믹하게 처리를 하세요. 사용자가 어떤 저장 버튼을 누르면 우리가 서버 사이드에
사용자가 저장을 요청한 걸 당연히 저장을 해야겠죠. 여러분 여기 서버라고 써야겠네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사용자가 화면에서 세이브 버튼을 누르면 사용자가 화면에서 이렇게군요. 사용자가 화면에서 만약에 세이브 버튼, 저장 버튼을 딱 클릭하게 되면 사용자가 화면에서 입력한 걸 서버 사이드에 보내서 뭔가 저장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것도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우리가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쉽게 생각하면 비즈니스 로직은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처리를 한다라고 해도 뭐 큰 이상은 없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웹 프레임워크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이렇게. 그럼 다이나믹한 우리가 프로그램을 짜기 위해선 우리가 jQuery, 우리가 배우는 jQuery라는 걸 통해서도 우리가 jQuery도 일종의 라이브러리거든요. 우리가 jQuery라는 걸 통해서도 할 수 있고 node.js라고 해서 우리가 서버 사이드 쪽 우리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에 사용하는 이러한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우리가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CSS라는 건 우리가 less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CSS 자체도 우리가 일종의 프로그램과 같은 기능을 아주 약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SS라는 건 Cascading Stylist인데 한번 사용자가 정의를 하면 완전히 스태틱한 거예요. 딱 고정인데 less라는 기술을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특정 부분을 변수로 다 치환을 하거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 좀 더 플렉서블한, 좀 더 다이나믹한 프로그램, 즉 웹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지원해 주는 것들이 이러한 라이브러리들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HTML5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HTML5는 HTML의 넥스트 제너레이션이다. 그죠? 뭐 당연한 얘기죠. 그다음에 웹 개발에 요즘에 거의 표준 스탠다드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뭐 크로스 플랫폼을 당연히 지원하고, 그죠? 그다음에 새로운 태그들이 HTML5에 이제 많이 추가가 됐죠. 기존에 있는 HTML 태그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HTML5가 되면서 새로운 태그들이 지원됨으로써 태그와 마크업을 지원됨으로써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자바스크립트 API들과 우리가 연동을 해서 쓸 수가 있고 이러한 것들이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depreciate 기존에 사용하던 것 중에서 이제 불필요한 것들은 빠지고 새로운 것들이 이제 많이 추가됐고 그 다음에 모든 브라우저 뭐 사파리, 오페라, 크롬, 파이어폭스 뭐 여러 가지 사파리 브라우저를 모두 다 지원합니다. 근데 여전히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약간 제약이 있지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인터넷 익스플로러도 버전이 9 이상이 되면서 HTML5를 이제 완벽히 지원하게 됐죠. 그래서 HTML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구조를 보면 우리가 뭐 프로그램을 한 번도 안 해서 봐도 이런 것들은 다 알고 있는 거죠. 우리가 HTML 닥 타입 해당 문서는 해당 파일, HTML도 어차피 하나의 HTML 자체도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의 파일이니까, 그죠? 뭐 예를 들면 뭐 hello HTML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또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하나의 파일이죠. 그래서 해당 파일은 즉 다큐멘테이션 타입은 HTML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다큐멘트에 대한 타입을 우리가 정의를 해주고, 근데 보통 이제 생략을 해도 큰 문제는 없지만 정확히 명시를 해주는 게 가장 바람직하죠. 그 다음에 HTML 페이지라는 거를 이제 상단에 나타내고, 그 다음에 헤드, 그죠? 헤드랑 크게 바디랑 구성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헤드 영역에는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가장 쉬운 게 우리가 해당 페이지에 대한 타이틀을 이렇게 표시해주고, 바디에는 이제 컨텐츠라는 것이 들어가는 거죠. 이 컨텐츠를 우리가 이제 구성을 할 때 HTML로다 구성할 수도 있고 HTML5를 이용해서 구성할 수도 있고 뒤에서 배우는 우리가 SAP UI5를 통해서도 구현할 수가 있고 다 가능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주석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주석을 처리해야 된다는 거죠. 앞에 기호, 그 다음에 뒤에 기호.
이 사이에 있는 것들은 이제 주석으로다가 인식을 되는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주석은 HTML을 주석 처리를 할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HTML을 주석 처리를 할 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용어를 여러분이 익히셔야 돼요. 엘리먼트,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태그라고 하죠. 보통 태그. 그죠? 뭐 예를 들면 여러분이 한 칸 내리는 거 무슨 태그 있죠? BR 태그라는 거 있잖아요. 라인 바꾸기. 이런 것도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BR 태그라고도 하지만 우리는 얘를 HTML 엘리먼트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HTML 엘리먼트. 이러한 용어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 다음에 다큐먼트에 대한 바디. 그래서 이 부분이 바디라는 건 정확히 따지면 HTML의 바디라고 봐도 되지만 좀 더 정확히 가면 다큐먼트 바디다라고 얘기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근간으로다가 우리가 HTML을 우리가 구성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우리가 HTML에 대한 공부, CSS에 대한 공부, 스크립트, 그 다음에 jQuery에 대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클립스를 사용할 거고요. 이클립스의 버전 중에서 우리가 옥시전 버전을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클립스에 대한 버전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케플러냐, 옥시전이냐, 루나냐,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버전의 순서보다는 그냥 용어를 설명드리는 거니까 케플러냐, 마스냐, 그 다음에 옥시전이냐, 루나냐 이렇게 버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신 버전을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뭔가를 구현하기 위해선 서버 사이드와 환경, 즉 서버 사이드와 어느 정도 궁합이 맞는 버전을 사용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 현재 SAP에 대한 관련된 걸 개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옥시전 버전을 사용하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 다음에 이 이클립스는 당연히 JDK를 기반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JDK도 당연히 설치를 해야 됩니다. JDK도 최신 버전을 설치하면 되지만 그러면 오동작할 확률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래서 JDK 8, 그 다음에 또는 JDK 7을 사용해서 설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 여러분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JDK 7이나 8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클립스 옥시전 버전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주소만 간단하게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이클립스를 다운받고 싶다. JDK 오라클에 가서 www.oracle.com이죠. 이 사이트에 가셔서 속도가 약간 느리네요. 이 사이트에 가서 다운로드라는 곳이 아마 있을 겁니다. 개발자를 위한 리소스로 가면 될까요? 개발자를 위한 리소스. 해당 홈페이지가 이제 항상 리뉴얼이 되다 보니까 위치가 계속 바뀌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찾는 게 쉽지 않은데, 인터넷에서 그냥 우리가 JDK 다운로드라고 해도 충분히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네요. 그죠? 다운로드에 오셔서 여러분이 자바 SA 스탠다드 에디션 중에서 버전 7번 또는 버전 8번을 다운로드 받아서 먼저 설치를 해야 됩니다. OL 자바 다운로드. 그렇죠? 여러분이 버전을 확인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다운받으면 되는 거고요. JDK를 다운받으면 되겠죠? JDK. 버전을 반드시 준수합니다. 버전은 여러분 몇 번? 7번이나 8번을 받으면 되고 그 다음에 이클립스는 여러분 어디서 다운을 받죠? 이클립스는 www.eclipse.org 여기에 가서 여러분이 다운을 받고 설치를 하면 됩니다. 그렇죠? 다운로드 그 다음에 이거는 아마 최신 버전일 거고요. 그렇죠? 한번 가볼까요?
이렇게 가게 되면 최신 버전을 다운받게 되는 거고, 여러분이 과거 버전을 다운받으려면 과거 버전을 다운받을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제가 이거 자주 오는 곳이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홈페이지가 자주 바뀌다 보니까 여기 IDN 툴 여기 있었나? 한번 여러분 잘 찾아보세요. 그죠? 찾아보면 여러분이 있을 겁니다. 온 김에 그래도 한번 들어가 보죠. 계속 반복적이네요. 그죠? 아까 왔던 사이트, 아까 왔던 위치로다가 또 왔네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인스톨 버전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하면 됩니다. 이런 위치를 정확히 알려드리고 싶은데, 뭐 JDK야 여러분 워낙 많이 깔아보셨으니까 알겠지만, 한번 제가 위치를 한번 찾아보죠. 뭐 이렇게 누르다 보니까, 그죠? 이클립스에 들어가서, 그죠? 이 사이트죠. 다운로드에 처음 들어갔고, 다운로드에 들어가면 여기에 이클립스 다운로드 받는 게 나오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곧바로 다운받을 수 있는 위치, 그 다음에 여기 IDN 툴에 한번 가보면 여기 이클립스 위치가 좀 애매모하네요. 그죠? 그 다음에 다운로드 2020 6월 여기에 가보면 야 이거 뭐 계속 쳇바퀴가 도는데 아까 좀 전에 위치를 찾았었는데 아더 패키지에 갔더니 여기 있었군요. 아더 패키지에 들어가 보면 하단에 보면 모아 다운로드에 옥시전이네요. 아, 찾기 되게 어렵네요. 그죠? 그래서 옥시전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옥시전 버전에 현재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옥시전.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봐야 될 건 개발 환경. 나중에 여러분이 언제든지 플러그인을 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이 이클립스를 다운받을 때 자바 개발자를 위한 이클립스 개발 환경을 다운받을 거냐 아니면 C나 C++ 개발을 위한 IDE 환경을 받을 거냐 이런 건데 우리는 이 많은 것, 뭐 PHP, 뭐 자바, 뭐 여러 가지 나와요. 그죠? 우리는 이 중에서 그냥 가장 노멀한 그러니까 자바 디벨로퍼를 위한 IDE를 다운받습니다. 여러분이 사용하는 PC가 윈도우고 64비트면 이거 다운받으면 되고 여러분이 사용하는 컴퓨터가 32비트면 이걸 다운받으면 되겠죠. 여러분이 다운을 받고 여러분이 설치를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설치가 다 됐으면 여러분이 저 같은 경우에는 C 드라이브 밑에 옥시전 이클립스를 설치를 했습니다. C 드라이브 밑에 옥시전 밑에 이클립스 설치해서 이 이클립스 실행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실행하면 되겠죠. 현재 사용 중이다 라고 되어 있고 제가 실행하고 있는 곳이 있나 봐요. 이클립스가 있군요. 이클립스를 실행하고 있는 곳이 있어서 그렇고 다시 한번 C 드라이브 밑에 옥시전 밑에 이클립스 들어와서 실행을 하면 이렇게 이클립스 옥시전이 이렇게 동작을 합니다. 여러분이 이클립스는 오픈소스 기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상으로다가 언제든지 사용할 수가 있죠.
몇 가지만 보시면 됐는데 여러분이 이클립스에 들어오면 여기 이제 퍼스펙티브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퍼스펙티브는 뭐냐면 내가 만약에 C 언어를 이용해서 개발할 거면 C 프로그래밍을 개발하기 위한 퍼스펙티브다 이동을 해야 되고 내가 만약에 웹 프로그래밍을 할 거면 웹 프로그램을 위한 퍼스펙티브다 이동을 해야지만이 화면 레이아웃이나 요 이클립스 개발 환경이 내가 하고자 하는 프로젝트에 맞게끔 이제 레이아웃이 제어가 됩니다. 여러분이 우리는 웹 프로그램을 개발할 거니까 퍼스펙티브에 여기 보시면 other에 아마 이렇게 웹이라고 있을 겁니다. 그죠? 웹. 우리는 웹 퍼스펙티브다 이렇게 이동을 하고, 그죠? 그러면 이 환경 자체가 현재 웹을 개발하기 위한 퍼스펙티브다가 현재 이제 변경이 된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여러분 요건 없을 거예요. 그죠? 제가 여러분 보여드리기 위해서 미리 만들어 놓은 거고, 여러분은 요거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현재 비어있는 상태죠. 아무것도 없는 비어있는 상태에서 파일에 new static web project를 하나 만드시고요. 그래서 웹 프로젝트 이름은 어떻게 만들까요? my SAP UI5라고 할까요? 그래서 웹 프로젝트를 이렇게 만듭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 웹 컨텐츠라는 게 여러분 루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루트. 여러분 여기가 물론 다 아실 수도 있지만 웹 프로그램을 동작하기 위한 루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루트. 그렇죠? 자,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만드실 때는 요 루트에다가 여러분이 만드시면 됩니다. 그죠? 요 루트에다가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한 가지 해보죠. 오른쪽 버튼 눌러서 new HTML 파일. 먼저 루트에다 만들어야겠죠? new HTML 파일 이렇게 만드는 거죠. 루트에다가. 우리는 hello world라고 하죠. hello world. 그렇죠. 그럼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기본적으로다가 만들어지고 우리가 요즘은 EUCKR보다는 보통 이제 UTF-8을 많이 사용하니까 이렇게 변경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프로퍼티에 가서 여기 보면 UTF-8 UTF-8로다가 우리가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여기 캐릭터 셋은 현재 이 HTML5는 어떤 랭귀지 셋을 이용해서 구현하고 있냐면 UTF-8을 통해서 구현하고 있다고 당연히 알려줘야겠죠. 클라이언트한테. 그죠? 그래서 클라이언트, 즉 브라우저한테 얘는 UTF-8로다가 작성되어진 문서야라는 걸 이렇게 알려줘야 됩니다. 여기 인서트 타이틀 히어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를 지우고 hello world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하시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Open with Web Browser. 그러면 이렇게 상단의 타이틀이 Hello World로 이렇게 보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HTML을 배우긴 배우지만 정확히 배우고자 하는 목표는 우리가 SAP UI5를 배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뒤에 나오겠지만 SAP는 SAP UI5를 개발하고 테스트하기 위한 환경은 크롬에서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요 이클립스에서 동작하고 있는 요 환경은 그대로 두시고 여러분이 크롬을 하나를 띄웁니다. 크롬 하나를 띄워서 여기 있는 주소를 이렇게 복사해다가 그죠? 항상 크롬에서 테스트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동일하게 이렇게 헬로 월드가 나오죠. 그죠? 그다음 내가 내용을 수정하고 싶으면 내가 이 바디 영역에다가 여러분이 원하는 쓰면 되겠죠. my
first HTML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장 버튼 누르고 다시 리프레시 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이 항상 크롬에서 이렇게 테스트하는 게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다른 브라우저를 사용하시는 건 안 되고 크롬을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교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가 기본적인 건 한번 쫙 봤고요. 그래서 우리가 바디 태그, 그죠? 우리가 다큐먼트에 우리가 바디에다가 여러분이 이제 여러 요소들을 통해서 즉 HTML 엘리먼트,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태그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화면을 이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봄과 돔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둘 다 오브젝트 모델이에요. 여기 있는 것처럼 둘 다 오브젝트 모델인데 하나는 봄, 하나는 돔입니다. 봄은 브라우저 상에서의 오브젝트 모델, 그죠? 얘는 브라우저 상에서의 오브젝트 모델과 여기 있는 돔이라는 건 다큐먼트입니다. 다큐먼트 상에서 오브젝트 모델이 분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브라우저에서 인식하는 객체, 오브젝트와 HTML 다큐먼트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객체는 당연히 틀린 거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브라우저에 우리가 객체에는 윈도우 객체가 있고 브라우저에 윈도우 객체 안에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히스토리 객체, 다큐먼트 객체, 로케이션 객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돔이라는 건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이 부분. 여러분 헷갈려 하시면 안 돼요. 이 부분이 돔에 해당되는 거죠. 다큐먼트, 오브젝트, 모델.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 그죠? 나머지 부분. 나머지 부분인데 물론 다큐먼트도 포함이 되어져야겠지만 나머지 부분은 이 부분은 뭐예요? 그렇죠. 봄이죠. 봄. 비즈니스 브라우저 오브젝트 모델. 그렇죠? 자, 여러분 이거를 최소한 구별은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자세히 보셔야 되는 건 이 다큐먼트라는 이 오브젝트 모델을 잘 보셔야 되는데 어차피 우리가 구성하는 부분이 이쪽을 우리가 구성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보시는 게 당연히 좋겠죠. 다큐먼트는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링크, 폼, 그 다음에 앵커로 다 되어져 있는데 결국 서브 노드, 즉 자식들을 많이 갖고 있는 거 폼이죠. 결국 폼이라는 거는 결국 다큐먼트 안에 있는 하나의 양식이라고 보면 되죠. 그죠? 해당 폼에는 이렇게 뭐 라디오 버튼, 그다음에 일반 버튼, 텍스트, 체크박스 이러한 여러분이 알고 있는 화면 요소들이 이렇게 담길 수가 있습니다. 다큐먼트 오브젝트 모델에서 이제 M자만 빠진 다큐먼트 오브젝트죠. 그래서 다큐먼트 오브젝트는 우리가 루트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루트. 다큐먼트는 윈도우의 일부분이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죠. 윈도우 아래에 있는 것이죠. 기억이 안 나시면 이전 장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큐먼트는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프로퍼티와 우리가 메소드를 제공해 주는데 왜 제공해 주냐 하면 우리가 자바스크립트 안에서 해당 오브젝트 노드들을 우리가 액세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큐먼트 오브젝트를 통해서 그죠? 다큐먼트 오브젝트를 통해서 우리가 자바스크립트 소스 안에서 우리가 자식 노드나 관련된 노드들을 여기서 노드는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HTML 엘리먼트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제어하고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식 노드, 모든 자식 노드의 소유자. 왜냐하면 다큐먼트 안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있는 거니까. 그죠?
자, 여러분이 이 화면을 보고 싶으면 우리가 크롬에서 아까 우리가 크롬 띄워드린 게 있죠. 반드시 모든 걸 다 어디서? 크롬에서. 그래서 크롬에서 아까 우리가 입력하셨던 주소 헬로 월드 이렇게 나오죠. 그럼 우리가 이 화면을 보기 위해서, 그죠? 이 부분을 보기 위해서, 그죠? 이 부분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F12를 누릅니다. 브라우저에서 F12를 누릅니다. F12. 그러면 브라우저에서 F12를 누르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단이 우리가 개발 디벨로퍼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우리가 콘솔에 가보면 여기다가 다큐먼트라고 썼나요? 그래서 다큐먼트라고 해서 이렇게 엔터를 치면 콘솔 탭에 와서 이렇게 다큐먼트 오브젝트가 이렇게 HTML 엘리먼트들을 갖고 있는 걸 보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다큐먼트라는 오브젝트는 우리가 HTML이란 태그, 그다음에 헤드 태그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라는 걸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